이제 첫 번, 이제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인도 두 시간, 또 중국 두 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한국, 이제 이렇게 이제 하려고 생각했었고요. 근데 이 얘기를 조금 하다 보니까, 막 시간은 없고, 해야 될 얘기는 좀 많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 강의라는 게요, 이 듣는 분들도 그 입장도 있지만은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강의하는 사람의 자기 만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이 사실 공부라는 게 어찌 보면 그 지식의 이제 경연장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내가 알려주고 싶은 만큼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거고, 또 이제 듣는 입장이 있겠죠. 근데 이제 가장 사실의 핵심은 뭐냐면 그 강사의 자기 만족 있잖아요. 강사의 자기 만족.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하겠어요? 이 정도까지 하지 않으면은, 맞아면은 이게 내 마음에 만족이 없어. 즐겁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고 어떻게 상관없이, 일단은, 적어도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강의하고 공부하면 이 정도 말은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거고, 그것은 내가 이제 여러분에 대한 굉장히 이제 존중의 뜻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송광자 불대생들은 이 정도는 좀 공부해야 되질 가는 어떤 이제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이야기가 좀 생소한 것도 있고 하겠지만 한번 그렇게 잘 이해해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에 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행복이란 삶과 죽음이고 달 떠나서 행복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실 그 실체도 없는 거거든요. 사실 보면 실체도 없어요. 그런 것이 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자꾸 이제 간다 이 말이죠. 근데 어느 때인가 보면은, 그거 다 흔히 우리가 부질없다고 하는 게 뭐예요? 실체가 없는 거였네. 이제 그걸 아주 나중에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이라는 계절을 지나봐야 그 과일이 무슨 맛인지를 알 수 있듯이. 근데 그 계절을 지나기 전에는 이제 알 수 없는 건데, 이제 삶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제 무를 얘기했었고, 그리고 그 무라는 것은 결국 쉽게 해서 부재다. 뭐가 비어다. 결석하듯이 잠깐 자리를 비운 걸로 생각을 하면 된다. 우리 죽음이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죽는다. 지구라는 이곳에서 우리는 잠시 결석 상태로 가는 거예요. 언제 다시 출석할지는 그건 알 수 없어. 그건 누구도 얘기를 못 해, 이게.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그걸 딱 드러내놓고 증명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어려운 문제라 이 말이요, 그것은 누구도 죽음 이후도 그렇지만 어떻게 다시 갔다가 오고 왜 생명이 시작됐는지를 그것은 아무도 이야기를 못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유에 대해서 했죠. 있으려면은 반드시 질량, 무게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다못해 공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무게가 있어요. 무게를 재요, 과학자들이. 하다못해 산소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 무게가 있다고요. 그래서 존재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무게가 있어야 된다. 질량이 있어야 된다 했죠. 근데 질량이 없는 것을 우리가 있다고 느낄 때는 어떤 경우냐? 햇빛 같은 경우, 이것은. 그래서 우주에서는 가장 빠른 게 빛인데, 빛의 속도로 가면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 근데 그것은 어떠냐면 에너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햇빛은 에너지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유와 무를 좀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중국 편에 앞서서 전번에 인도 편에 좀 얘기를 못한 게 있어서 이게 한 10분, 15분 정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34쪽 한번 봐보세요. 이제 제가 이번 수업의 목표를 어디다 뒀냐면은 적어도 불교를 이해하고
특히 또 선을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좀 봐야 될 책들 있잖아요. 이제 조금 고급스럽게 말해서 이제 전적인데 그 전적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봐야 이해가 될 수 있는지 이제 이것을 좀 한번 길라잡이를 이제 해주고 싶은 이런 뜻에서 조금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 지금 이제 쭉 이제 베다 아주 고전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인도 불교 뭐 해도 베다까지 얘기하는 경우 여러분 극히 드물잖아요. 극히 아주 고대 인도 철학을 전공하지 않는 이상은 그걸 얘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자요. 불교부터 얘기해요. 그 불교 이전에 불교 사상이 형성된 그것을 모르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하면 그 이전이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자꾸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대략 좀 개괄이 됐는데 포베다의 경전이 나오고 사상적으로는 아란야카와 오파니샤드 때 내려와서 인도는 그 숲에서 철학하는 사람들의 사상으로 이제 넘어왔다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토대에서 불교가 생겨나고. 그런데 이제 인도사에서 보면, 그러면 그 외에 또 가장 기념비적인 이런 작품들인데 뭐가 있냐면은 마하바라타는 책이 있어요. 이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서구의 가장 고전이라면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를 이렇게 꼽지요, 호메로스의. 근데 이 마하바라타는 그것에 어떤 사람 6배다, 8배다는 정도로 대단히 분량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본으로서 나온 것은 있는데 실제는요, 너무너무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번역본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은 한 600페이지, 500페이지, 600페이지 이걸로 지금 8권짜리가 이제 나와 있고, 그것이 이제 3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 2번 정도 더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걸 보고 얼마나 경이롭든지. 그래서, 근데 어느 스님이 그걸 번역을 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빨리 얼른 그 스님이 번역을 해놔야 내가 죽기 전에 그걸 다 볼 건데, 내가 걱정스러워 죽겠어. 그래서 이제 인도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하바라타에 있고 마하바라타에 없는 것은 이 세상이 없다. 그 정도로 얘기해요. 이걸 봐야 돼. 우리도 이제 스님들이 법문할 때 논어나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듯이요. 남방의 이 스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남방에 이렇게 큰 스님들도 법문하고 그러면은 항상 이 마하바라타나 이런 고전의 이야기를 꼭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근데 이걸 본 사람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잘 안 보지. 잘 안 봐요. 그러다. 근데 이제 이걸 봐야 우리가 삶의 의무라는 것, 그 다음에 까르마라는 거 있잖아요. 업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제 박티, 이제 헌신인데, 이 이야기는 이제 34쪽 거기 보면 이것은 이제 고대 인도의 서사시로 기원전 4세기 때 바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전해졌다 이러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전쟁의 배경이면 쿠루크셰트라 전투로 판다바와 키우라바라라는 두 말하자면 가족이 왕국을 이렇게 만들었군요. 그러니까 두 가족인데 그 왕국 간에 주도권을 놓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시작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했던 우파니샤드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법화경 있잖아요. 관세음보살 보문품 있죠. 네.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이제 어디 있냐면 법화경 속에 있는 거거든. 또 보현행원품 이거 있잖아요. 이것은 화엄경 속에 있는 거거든. 근데 그 자체로 너무 아름답고 이야기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떼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유포가 되거든. 그다음에 이제 원각경 보안보살 전에는 49제를 지내면은 항상 금강경을 했어요. 우리가 40년 출가했을 때만 해도. 그런데 그 분량이 너무 길어.
사람들 하기가, 제 손님들 참석해서 하기가. 그래서 이제 송광사에서 그때 법정 스님께서 원각경 보안보살장, 그 이제 육신의 허망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원각경 보안보살장을 송광사에서 맨 처음 하기 시작했어, 간략하게. 그래서 이제 지금 전국에 많은 데서 그걸 따라서 하시고만 양이 적당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 경전 그 큰 원책 속에서 그 부분만 떼내 가지고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바가바드 기타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 좀 사실은 봐야 돼. 인생에 그 맞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황혼이다, 뭐 60, 70 이후에 노년기 있잖아요. 그때, 어쩌면은 뭐 부부간에 누가 먼저 가기도 하고, 뭐 누구 이렇게 친구도 놀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시간인 거예요. 그 노년을 다르게 생각하면 이제 내 시간이 온 거예요. 얘들 키우고 집안 뭐하고 할 때 그 번잡했던 시간 다 안 하고 이제 나한테만 남겨진 시간이잖아요. 이제는 내 시간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뭐 어디든 가도 뭐 도서관 이런 많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세상을 살 때 목표가 없이 산 사람들이라. 여러분들은 왜? 내가 나중에 노년에 나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지 생각했으면 뭔가 하나를 습관을 들었어야 돼, 습관을. 그래서 그것을 하면 즐겁고 행복하고 이렇게 보낼 수 있어야 돼. 나는 20에 출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걱정이 되더라고. 인생에 나중에 60이 되고 뭐 했을 때 또 어떻게 살지 이랬을 때. 그 나는 이제 말하자면 그 독서에 이제 그 재미를 붙였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인생은 이제 대단히 말하자면 그 말하자면 무의미하게 지낸 거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요. 나이 드신 분들 자기 혼자 있다 할 때 여러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내 시간이다 이 생각을 해요. 그 노년에 사람들한테 사는 거 이상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바가바드 기타 이게 마하바라타 속에 있는 건데 이 자체로 뭐 두꺼운 한 권이에요. 그러거든. 근데 이제 이 시작이 뭐냐면은 아까 그 두 집안 간에 전쟁을 한다 그랬잖아요. 아르주나에게 크리슈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 신이. 이제 전쟁을 해, 이제. 자, 전쟁에 나서자, 이래. 근데 저 상대편은 뭐냐? 그 상대편은, 거기도 거기 우리도 뭐 사촌간이도 다 알잖아요. 그것도 내나 사촌이고 다 아는 사람들이야. 친구도 있고, 친척도 되고, 다 이런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야 돼.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슈나가, 아니다. 너는 이제 인도의 4대 계급 있잖아요. 이 사람의 크샤트리아 계급인데. 아니다. 너는 나가야 된다. 전쟁을 나가야 된다. 이래. 그러니까 자꾸, 내가 어떻게 말하자면, 이웃 사촌과 친척들과 친구들, 이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크리슈나가 이제 그래. 그래도 막상 싸움이 시작되면 나가게 될걸? 이제 핵심이 그래. 나가게 될걸? 왜 그러겠어요? 이 사람은 싸우고 전쟁하는 게 자기의 까름하거든, 업이거든. 그러니까 벌어지면 나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까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는 뭐예요? 이 사람의 그 자기의 말하자면 그 계급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것을 마야다. 환영이다. 환영과 같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렇게 이제 사는 건데, 그래서 사는 동안 그냥 나한테 주어진 그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열심히 왜냐면 그 이상은 뭐 몸부림쳐봐야 뭐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고 죽음 다오면 어때요? 이제 신들의 세계가 됐건 윤회를 하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기 직업에 자기 그 계급에 맞춰서 사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나를 이렇게
저곳으로도 가게 하고 이것을 하게 하기도 하는 그 모든 것이 뭐냐면은 까르마라, 까르마. 우리 그 업을 잘 봐보세요. 평소에는 이렇게 말짱하다가도 논쟁을 하는 자리가 있다. 이러면 어때요? 말다툼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끼어들게 돼 있어요. 싸워야 될 때는 싸우는 거고, 뭔가 역할을 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 가장 뭐 하는 사람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평온할 때는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평온할 때는. 먼저 이렇게 심하게 그 굴곡이 치고 할 때, 그러면서 그때 이제 반응하는 나를 보고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나를 안다는 게 어렵다고요. 하지 마라 그래도 판이 벌어지면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아르주나와 그 크리슈나가 나누는 대화가 이 바가바드 기타라는 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식인들 또 뭐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인도 이런 거 하면 다 보지. 이런 거 본다고요. 꼭 그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가바드 기타 또 우파니샤드 이런 것은 좀 보세요. 이런 거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마하바라타 아까 얘기했지만은 나는 그 지금 이제 현재 번역돼 나온 게 8권짜리라고 했잖아요. 그걸 보니까 우리 아트만이라는 것, 나의 숙명이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해하겠더라고. 지금도 내가 기억나는 것은 마하바라타에 있는 그 말이에요. 뭐인지 알아요? 현자들끼리는 10마디만 나눠도 우정이 생긴다 이래요. 10마디만 나눠도 우정이 생긴대. 또 현자들끼리는 낯선 사람과 10걸음만 걸어도 우정이 생긴대요. 우리는 사람하고 친해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냐고요. 여러분들 뭐 평생을 그렇게 그 가족을 이루고 살고 해도 아이고 뒤통수만 보면 저 인간 이러잖아요. 안 봐도 알아. 안 봐도 다. 아이고 저 인간 저거 아주 어렵다고요. 근데 7걸음만 걸어도 우정이 생긴대요. 아까 그 우리 첫 시간부터 계속 차원 얘기했잖아요. 차원이 달라지면 그래요. 그죠?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10마디만 나눠도 우정이 생긴대요. 그런 거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경이롭고 그 감격스러워서 책을 더 이상 못 읽겠어. 그래 멍하니 이렇게 그 창밖을 보면서 생각에 잠기고 이제 막 이랬던 이 기억이 참 나네요. 그래서 까르마와 다르마. 그러니까 다르마는 이 세상에 다르마가 이제 법이란 일체 모든 것의 법이라는 뜻도 있고 또 의무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까르마 내 업이에요, 내 업.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감출래야 감출 수 없어요. 어느 때가 되면 그 판이 벌어지면 이 사람 반드시 그렇게 하는 그 습관이 나오게 될 때 말이죠. 아니 자기 이웃이고 친척이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죽이는 전쟁을 누군들 나서고 싶겠어요. 근데 막상 전쟁이 붙으면은 나선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을 이해하는데 어려워요. 그죠? 이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하나는 이제 그러면 그 두 가지만 있고 단가요? 뭔가 초월을 하고 이겨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초월하는 것은 뭐예요? 박티다. 헌신이야, 헌신. 보시 있잖아요, 보시. 우리의 마음을 키우는 것은요, 보시와 봉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내가 인도 여행 갔었을 때, 캘커타에서 비가 막 많이 와가지고, 피하다가 거기 이제 빅토리아 기념관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니까는 막 사람들이 많은데, 인도의 그 유명한 인물들 있잖아요. 그것을 그 벽에 이렇게 사진을 조그맣게 놓고 대표적인 그 사람들의 말을 써놓고 이렇게 하는데, 뭐 다 볼 수도 없지. 근데 우연찮게 라마 크리슈나 그게 보이는데 거기 보니까는 그렇게 써져 있어. 휴머니티에 대한 서비스. 이것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종교적 표현이다. 그리고 이제 다 영어로 써 있으니까 볼 수 있잖아요. 휴머니티에 대한 서비스. 이것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종교적 표현이다. 이래. 보시하는 것, 그 다음에 남에 대해서 봉사하는 것, 남을 기쁘게 해주는 것. 이게 서비스잖아요. 휴머니티에 대한 서비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점차 극복해지고 우리 영혼이 말하자면 다음 차원으로 더 정결해질 수 있어요. 그냥은 절대 넘어갈 수 없어요. 내 건 내가 움켜쥐고 있는데 뭔 다음 차례로 넘어가요? 그건 넘어갈 수 없어요. 넘어가려면 어때? 반드시 놔야 돼요. 그래야 다음 걸 움켜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요. 그거 전부가 아니에요. 앞으로 얼마나 더 재밌는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봐요. 근데 왜 그것만 꼭 움켜쥐고 있어? 안정되고 편안하고 그건 삶이에요. 1%도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살아서는 삶의 1%도 못 봐요. 저 배 있잖아요. 배. 항구에 있을 때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일은 아니다. 이래. 그죠? 그 제주도 그 전에 초청법회 한번 갔는데 그때 태풍 오기 전이어서 마지막 비행기가 떠서 갔었는데 한밤에 막 칠흑같이 막 그때 그 말이 생각나더구만. 그런 어두울 때 풍랑을 뚫고 용기 있는 사람은 바다로 나가요? 참.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39척권 마하바라타에서 자주 회자되는 경구 10개, 바가바트기타에서 자주 회자되는 경구 10개 이제 이렇게 해서 있으니까 이거 지금 한번 보시면 되겠죠? 꼭 보셔야 돼요. 우리가요, 이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지도를 보는 법을 배워야 돼요. 지도를 보는 법. 이제 이런 게 인문학인 거예요. 인문학. 지도를 보는 법을 배워야 돼요. 지도를 보면 각 문화권이랄지 사람들의 생각이랄지 이런 것을요.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이 그 길목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지 이런 등등의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지도.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면 이제 인도 이야기 끝나고 중국 얘기를 넘어갈 건데 그 이전에 지금 이 지도를 이제 얘기하는 게 중국의 그 특성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유럽의 지도예요. 유럽의 지도. 우랄 산맥 있죠? 이게 이제 중앙아시아 쪽 아시아하고 이제 유럽하고 이렇게 그 경계가 되는 거예요. 이 산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말하자면은 어떤 하나의 그 구분점이 되는 건데, 그러거든요. 자, 여봐요. 이게 영국이에요. 영국. 그죠? 스칸디나비아 반도죠. 이쪽에. 여기도 이제 산맥이 있고, 피레네 산맥이 있고, 이제 이쪽에 그 이제 스페인 이제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또 프랑스 이쪽으로 이제 알프스 산맥이 있어요. 이렇게 다 가로질러 있죠. 또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태리도 이제 산맥이 이제 피레네 산맥인가? 이 아래가? 이태리가 있고, 여기가 이제 시칠리고 이래요. 자, 지도를 보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섬, 이제 이런 것을 그 대륙에서 뻗어나온 것을 반도라고 그래. 반도가 이제 그리스잖아요. 벌써 반도가 몇 개예요? 그죠? 이쪽은 이제 발칸반도고 이러죠. 섬이에요. 산이에요. 여기가 이제 뭐 독일이나 이런 것이 프랑스고 이런 것이 지금 다 이제 나눠지죠. 러시아고. 그 여기가 이제 뭐예요? 지금 흑해 여기서 지금 거기 그 우크라이나 쪽 전쟁하잖아요. 여기가 우크라이나고. 왜 이 점이 여기 지키면 어때요? 러시아 쪽에서 여기로 나오는 게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나토랑 여기다가 말하자면 그 핵도 갖다 놓고 하면서 소련을 딱 압박하려고 딱 했던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건 절대 안 되지 해서 여기를 먹고 우크라이나를 또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두 이 지도만 가지고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럽이라는 이걸 봤을 때 산악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하기 어렵죠. 유럽은 나폴레옹이랄지 어느 전쟁 영웅도 유럽을 통일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기 그 아프리카건 뭐 아시아건 이런 데서 전부 식민지를 두려고 다 거기로 나가는 거예요. 바다를 타고. 왜냐하면 이 안에서는 싸움이 안 돼. 다 산맥이 있고 해서. 그리고 여기는 전체 통일이 안 돼. 나하고 닮는 것도 싫어해. 이쪽은. 그죠? 근데 왜 거기는
그 유로 같은 거 이제 유럽을 단일 체제로 해서 한다는데 그 어려운 논의 과정을 그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 이제 그 경제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한 거지만은 대단히 어렵단 말이에요. 유럽은 이제 그런 나라예요. 어? 아니, 내가 신통력으로 넘겼어. 아, 신기하네. 어떻게 넘어갔지? 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인도거든요. 이거 보이는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산이? 그렇지. 이게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요. 여기가 어디예요? 아니, 네팔은 여기가 네팔이야. 여기가 어디예요? 넘어가면? 중국이야, 중국. 이 산맥이 가로막혔으니까 두 나라 서로 침략이나 이 걱정을 안 해도 돼. 히말라야 가보잖아요. 히말라야 가면 산을 있잖아요. 우리 보통 산은 이렇게 보죠. 히말라야는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봐야 돼, 진짜. 여기가 이제 인도예요. 여기가 인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히말라야 여기에서 내려오는 게 겐지스 강 있죠. 겐지스 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겐지스 강은 무슨 물이라는 생각을 해요. 눈 녹은 물이야. 눈 녹은 물. 그러니까 어때? 신성하지? 일단 뭐 깨끗하고, 맞아. 이렇게 신성하게 생각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거기에 퐁당퐁당 들어가고 하지.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인더스 강이에요. 이게 인더스 강. 이게 이제 히말라야 저쪽 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파키스탄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인더스 강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인도는 겐지스 강과 인더스 강이 다르고 인더스 강에서 아리안들이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 지역에서 인도 사람들을 아리안들이 처음 만나면서 여기서 인더스 문명이 만들어진 거예요. 겐지스 강 유역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강들이 있어요. 강들. 이렇게. 그러니까 평원에 이런 강들이 흘러가면서 이게 이제 벵골만이고 이렇게. 그러면 저기 그 미국 같은 데는 있잖아요. 미국이 아주 천혜의 그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한쪽은 태평양, 한쪽은 대서양이래. 그러니까 대륙 양쪽으로 어디든지 배를 타고 이쪽이 전쟁이 뭐하면은 이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참 그 천혜의 그런 조건이라고 이제 이래요. 그 다음에 넘길 줄 모르는데. 이제 중국의, 이게 뭐예요? 황하요. 황하. 황하는 보통 물하고 달라요. 여기에 내려오는 이 물은 그, 우리 말하면 찰떡과 같아. 이게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이렇게 흘른 황토인데 그냥 황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바닥에 쌓여. 우리 한강을 보고서 그게 홍수가 날 걱정을 하나요, 안 하나요? 해요, 안 해요? 아이고, 일반적으로 홍수 걱정을 왜 해? 안 하지. 다 이 강 아래로 흐르는데, 땅 아래로 흐르는데 왜 해? 여기는 중국에서는 자꾸 뭐 치수가 어쩐다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티베트 고원부터서 쭉 내려오는 이 황토물이 내려오면서 점점 퇴적이 돼. 그러니까 강바닥이 자꾸 쌓여.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파낼 수가 없다니까, 그게. 끈적그냥 다 어느새 그걸 파요. 팔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홍수가 안 나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 참. 강둑을 쌓아야지. 강둑을 쌓아서 자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강둑은 땅에서 많은 데는 10m까지도 올라간다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시에 보면은 뭐 제방의 어른이 봄이 되니 뭐 뚝방길이 푸르고 어쩌고 한 게 뭐냐면 땅보다 10m면 이제 아파트 한 3층 높이니까 거기서 보니까 어때요? 들판이 훤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그게 터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셨죠? 중국의 강은 그래요. 그렇게 이제 그걸 이해를 해야 돼, 이게. 그래서 물 잘못 터지면은 중국은 강이 하나 새로 난다고요, 다시.
그거 쓸고 가니까 어마어마하게. 예,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중국에도 뭐 크고 작은 큰 홍수는 뭐 역대로 몇 번, 작은 홍수는 몇 번 해서 강에 그게 황하나 이런 것이 몇 번이 바뀌고 이제 이런 것이 쭉 있는데 이래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사는 이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이 물을 먹고 살아야 돼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 먹어야죠. 그래도 먹어야 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네? 물 동이에다 떠놓고 걸르고 좀 시끄러워. 그것이 가라앉도록 기다려야 된다며요. 그래서 중국은 성질 급하면 죽는 거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야. 기다려. 모든 것에서 그런 것이 몸에 체질화돼 있어. 그래서 다큐 이런 거 보면은 그 강물이 탕류가 돼서 할 때는 물고기도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라는 거야. 근데 그 물을 떠다가 가만히 먹어. 네. 이제 가라앉잖아요. 부처님 경전에도 그런 게 나오지. 부처님 가서 물을 떠오라니까 마차가 지나한테 아란존자 가서 물을 마실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그 마차가 지나갔는지 그게 너무 지금 탁해서 물이 흙탕물에도 먹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 다시 가봐라 이래. 그러니까 어때요? 어느 틈에 가라앉아 있거든. 중국은 그런 곳이에요. 중국은 그런 곳이에요. 이제 좀 이해가 가죠. 그 다음에 중국 땅은 어때요?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콜룬 산맥이 있고, 알타이 산맥이 있고, 이제 있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대부분 평야예요, 평야. 그 다음에 화남, 화중, 우리가 중원을 얘기하잖아요. 뭐, 중원의 패권을 어쩌고. 이것이 이제 양자강 이 언저리 이 아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 보니 딱 나오죠? 이게 이제 화북평하고. 그리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이 강도, 황하강이 4,500인가? 이고, 양쯔강이거든, 이게. 이게 5,400인가 얼마인가 이렇게 돼요. 이 두 강이 있고, 세계 나오고, 수나라 문제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고민인 거예요, 이게. 이 중간이나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물을 공급할까 해가지고, 그 수나라 문제 때 이거 운하를 팠어요, 이게. 두 강을 말하자면 연결한 거예요. 운하를 파가지고.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가든, 그러면 풍수에서도 뭐냐면은 그런 얘기 하거든. 뭐 서출 동류수다. 물이 서쪽에서 나서 동쪽으로 흐르는 것이 진짜 명당이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 공주 마곡사가 그렇거든요.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처음에는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해보니까 그게 뭐 별다른 말도 아니고, 중국의 물은 전부 이쪽이 서쪽이거든요. 서쪽에서 나서 동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 상해 이런 이쪽으로 흘러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 별것도 아닌 말인데 그걸 막 이래. 자, 근데 이제 중국을 보세요. 아까 유럽하고 달리 중국은 어떻게 보이는가요? 중국은? 그렇지. 산맥도 없고 섬도 없고 반도도 없고 어떤가요? 한 덩어리처럼 보이죠. 그래서 중국은 통일을 저해하는 것, 이것은 결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여기에 뭔가에 휩쓸리면 이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될 이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질서를 얘기하고 삼강오륜 이렇게 하는 게 뭐였어요? 그렇게 못 움직이도록 마을, 가정집, 마을 붙어서 단단하게 아주 딱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중원이 움직이지 않아. 그리고 중국은 다른 나라하고 달리 중국은 이민족이랄지라도 중국의 체제를 받아들이고 나도 중국인이야. 나도 중국으로 살겠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받아들여줘요. 중국은 굉장히 그런 거, 뭐 미국이고 다른 이런 데는 또 앵글로 색슨족들도 그렇고 백인 이런 사람들에서 다른 민족들을 굉장히 말하자면은 굉장히 하대하고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렇진 않아. 중국의 체제를 인정하면 중국 사람이야. 그 사람은 왕도 되고 다 할 수 있어.
한 덩어리죠. 자, 얘 타와인이 있거든. 대만 여기 있으니까 아래가 저 필리핀 이런 데 있고 무역을 나가야 되는데 이게 좀 어떤가요? 좀 걸리지. 그리고 이게 지금 딱 떨어져 있고 마는데 중국의 아까 통일을 구가한다 했잖아요. 이게 거슬려요, 안 거슬려요? 그러면 중국이 앞으로 저 대만을 침공할까요, 안 할까요? 언젠간 하겠죠. 이제 그렇게 지도를 보면 다 얘기할 수가 있다고요. 아셨죠? 네. 그래서 그 중국을 보는 이것은 뭐냐? 첫째, 가장 이제 중요한 중국을 보는 가장 중요한 시작은 뭐예요? 절대 분리나 분열이나 이것의 획책은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무조건 통일. 알았죠? 이제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중국이라는 그 이제 나라를 이제 그 알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중국 사람들의 사상을 얘기한다 했을 때, 산 있죠, 산. 큰 산 있죠. 그 산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은 뭘까요? 어떤 산이 있어. 우리 산에 생김새가 있잖아요. 그 산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건 뭐예요? 산을 잘 가장 나타내 주는 거. 아니, 맨날 송강소 오면서 뭘 봐? 계곡이 그 산을 가장 계곡은 산의 표령과 같대. 높으면 높을수록 그렇고 산의 주름처럼 그게 있잖아요. 딱 많은 거 배운다. 계곡은 뭐예요? 산이 높은 만큼 흘러내리고 주름지잖아요.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는 산하면 높은 것만 보거든요. 근데 진짜 산을 보려면 골짜기를 봐야 그 산의 표령을 볼 수 있거든. 우리 삶도 그런 거예요. 우리 삶에 굴곡지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산에 그것 같아.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떨어지는 길은 어때요? 가파르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런 거예요. 왕이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반란을 일으킨다 할지 역적이랄지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정치에 참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각오를 하라는 거라. 잘못하면 자기뿐만이 아니고 뭐 삼족이냐 구족을 뭐 어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각오를 하라는 거라.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내려오는 길은 그래서 이문열이 그러잖아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이러잖아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 높이도 내가 쌓는 거고 이제 떨어지는 것은 내가 간 만큼 떨어지는 거니까 그것은 아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높은 것만 보지 말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위험하게 하는 건지도 볼 줄 알아는 거라. 이게 중국 사람들의 삶을 보는 정신이에요. 그리고 얘기했지만은 중국 사람들은 한 자리에서 이렇게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속 한 자리에서 있으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뭐가 보일까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움직여요. 존재하는 것은 움직인다고요. 근데 좀 지나보면 움직이는 것은 뭐가 있냐면 주기가 있는 거예요, 주기가. 예? 주기가 있다고요, 주기가. 주기가 있어, 주기가. 그럼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하나의 순환하는 패턴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게 원을 그리면서 생과 사도 그렇고 사람의 흥망성쇠도 그렇고 모든 것이 돌고 첫째 뭐냐면은 가만히 보니까 사계절이 있거든. 그러니까 달력 얘기했잖아요, 달력. 달력이 왜 필요해요? 농사 짓는 데서 달력이 필요한 거예요. 농사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왜 그러면 달력을 그렇게 만들어서 날짜를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뭘까요? 달력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럴 때는 쉽게 얘기해야 돼, 쉽게. 아이고, 시끄러워. 농사는 뭐예요? 농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씨를 뿌릴 그 시간부터서 그게 작물이 자라는 것을, 그러니까 먼저 파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시기를 안 놓치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력을 만들고 추수하는 거나 이런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중국에 이렇게 모든 것이, 우리는 이제, 야구 이제 순환한다는 거. 우리 삶도 순환한다는 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얼른 봅시다.
44쪽. 그러면서 이제 중국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이제 논어였어요. 동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그래도 논어 한 번 정도는 보고 저 세상으로 가도 가야지. 네? 저 염라대왕이 너 그래 뭘 봤노? 이러면은 다른 건 생각 안 되는데 내가 논어는 본 것 같네요. 이러면 점수를 좀 딸 거야. 논어예요, 논어. 그 공자님을 얘기할 때 있잖아요. 우리는 공자님은 굉장히 딱딱하고 좀 고리타분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자님을 얘기할 때 중국 사람들은 시성이다 이래. 때를 안다. 이 때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삶은 이렇게 이제 변하고잖아요. 변화는 어디서 시작하는 줄 알아요? 진퇴, 나갈 거냐, 물러갈 거냐에 따라서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가야 될 때 물러서거나 물러서야 될 때 나가면 어때요? 좋은 일이 없잖아요. 낭패를 보기 쉽잖아요. 굉장히 그런 것이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옛부터 점을 쳤어요. 점이 뭐예요?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묻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안 궁금해요? 근데 내가 그게 20대 때 그 도년 스님이라고 그 스님이 이렇게 신도들 모여서 법문을 하는데 한 번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들한테. 여기 점 한 번 안 봐본 사람 손들라고 하니까 이제 몇 사람이 손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살면서 점도 한 번 안 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삶을 모르는 거야?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내가 그 말에 참 그렇게 인생 깊더라고. 아니 어떻게 삶이 한 번도 안 궁금해요? 그렇잖아요. 궁금하면 물어보게 돼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으면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안 했다는 것이 자랑도 아니야. 그게 뭔 자랑. 다른 것은 잘 물어보면서 라면 몇 번 끓일까요? 이런 거 잘 물어보잖아, 맨날. 아니, 그런 것은 물어보면서 그럴 거 없어요. 삶은 그럴 거 없다고. 내가 궁금하고 내가 답답한 것은 내가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해야 된다고요. 누구 길도 쫓아가지 마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내 길을 찾아서 가요. 누구 닮으려고 하지 마요. 그래서 공자님이 시성이라. 왜 때 시자를 써서 때의 성인이다, 시성인이라고 얘기하냐면, 공자님은 그럴 때 나가야 될 때 나가고 물러서야 할 때 물러서고 벼슬해야 될 때 벼슬하고 물러서야 할 때 물러서. 공자님은 딱 한 게 노나라의 그 조그만 나라에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재무장관격인데 그거 한 3, 4년 하는 그거 말고는 공직생활 이런 것을 벼슬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했거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다니고 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유연해요? 얼마나 유연해요. 공자님이 시성이었대. 그러니까 논어를 고리타분하고 이렇게 보지 말고 거기 보면 그런 이제 삶의 정신들이 참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논어에서 보면 제일 먼저 학이 시습지 불령여루와 이러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건 먼저 나온다. 학이, 이제 키워드가 이렇게 나오거든. 이 학은 원래 뭐냐면요. 이게 두 손이에요, 두 손. 두 손을 가지고 저게 가면 이제 그 주역의 개를 뽑는 거거든. 그것을 자식에게 이제 전해준다. 이런 의미라고 그래. 배운다는 거. 그러니까 배운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배워서 그 다음 사람들한테, 배우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그 다음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것을 그 배움은 원한다고요. 지식이 뭘 가장 사랑하겠어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이 그 큰 도를 깨닫고 그 중생들을 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할 때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천신들이 내서 부처님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법문을 하셔야죠. 법을 설하셔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법을 설하신 거거든. 그 화엄경에도 그렇게 나와. 보살은 자비심이 없으면 그게 보살의 마장이래. 그 자비심 뭐예요? 우리 불교로 얘기하자면 법문이에요, 법문. 그 법문해야 돼요, 법문. 쉼없이 법문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배운데 지식은 그렇다고요. 지식은 뭘 가장 좋아하느냐?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주기를 원한다고요, 지식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 배우고 알았으면 사람들한테 배우고 전해주려고 하거든. 이 습자 있잖아요, 습.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기두야, 기두. 새 날개를 얘기해, 새 날개. 그러면 여기 아래에 이제 흰 백자가 있거든. 그렇잖아요? 이 흰 백이 뭘 뜻해요? 흰 백이? 그 전에 누구 얘기하면 거든. 흰새 아닌가요? 그래서 시끄럽다고, 시끄러워. 이것은 새가 있잖아요. 둥지에서 보통 새가 아니에요. 이제 독수리를 보고, 매나 독수리를 보고 이 글자를 만든 거예요. 이게 하늘에 그 둥지에서 날기에서 끊임없이 날개를 하면서 근육에 힘을 붙이거든. 그러니까 이 백은 뭐냐? 우리가 백지의 상태, 나는 것은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어. 나는 것에 대해서 지식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 백인 거예요. 근데 열심히 기술 훈련을 해. 그래서 습은 뭐예요? 습은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습한다 할 때 거기는 뭐예요? 예습도 있지만 반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하는 속에서 내가 이렇게 그 공부가 나한테 오는 거거든. 그 다음에 시는 뭐예요? 시는 학이 시습증을 때에 따라서 이제 익힌다 이랬는데, 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뭔 자예요? 안일비자지요. 이건 부정으로 쓰이거든. 부정으로. 그죠? 안일비. 왜 이게 안일비가 됐을까요? 이게 바른가요? 안 바른가요? 바르지 않죠? 바르지 않죠. 바르지 않으니까 어때요? 정상적이냐? 아니죠. 새가 두 날개가 이렇게 근데 사실은 새는 두 날개로 난다. 이것은 이렇게 사실은 하면은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야 말이죠. 두 개니까 아무 쪽으로나 두 개 달리면 되네요? 그러지 않죠? 반드시 양쪽으로 달려야 되죠. 그러니까 새는 양날개로 난다. 이렇게 해야 돼. 문장이란 게 정확히 쓰려면은. 비는 뭐예요? 비는 새 날개가 하나가 삐뚤어졌어. 그죠? 그게 정상적이 아니라 이 말. 그래서 이것들 부정적이면서 안일 비도 다 여기에서 나온 거고 이래요. 그다음에 이제 때시는 우리도 어때요? 때 유치원부터서 이렇게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시서 예악 이 네 가지를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래서 배우고 때에 따라서 익히면 즐겁지 않은가. 그러니까 논어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에 공자의 모든 그 사상과 그게 녹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해. 그다음에 두 개. 일단은 붕우 자원만내 불령 낙구와 법붕자 있잖아요. 법붕자 이게. 근데 이게 의외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거기서 지금 벗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거기 뭘 할 때 그 파당을 지을 때 우리가 붕당을 지은다 하잖아요. 이것은 동문수학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중국에서 어느 스승 밑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 우리도 옆을 때 공부한 분들은 말하자면은 이제 부흥자를 쓸 수 있어 같이 공부하고 우리 언제 뭐 공부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친구가 아니야. 그냥 친구가. 이 모든 것은 공자님은 부지런히 배우려고 공부하고 하는 이런 지식을 쌓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임부지불온이
시 군자후와. 그러니까 이 온자가 이제 거기 뭐 우리의 온돌방 할 때 따뜻한 온자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뭐 화내지 않으면 성내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데 이 온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우리 뭐 섭섭하면 되게 오래 가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는 거. 그러면 이제 군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찌 보면 가장 이제 고단하고 이런 것이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이제 이런 때 우리가 가장 마음이 좀 애달고 그렇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뭘 하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생했다 하고. 자, 우리는 누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하고 아주 기쁜 일이 있었다 그래 봐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가 돌아가셨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위로를 해주는 것하고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축하해 주는 것하고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은 인간 심리를 모르는 거예요. 좋은 일 있을 때 축하해 주기가 더 어렵다는 거라. 왜 그래요? 배가 아파. 아니,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또 그러대, 저 환경론자 있죠? 환경론자들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일이래. 왜냐하면은 배탈 나면은 화장실 가고 하면은 거름이 많이 생기면 생태적으로 말하자면 말이 그렇다고. 우리가 시기심 얘기하잖아요. 시기 질투 얘기하잖아요. 질투는 뭔 줄 알아요? 질투는 내가 없는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의 마음이 질투야. 시기심은 뭔 줄 알아요? 나도 가지고 있는데 상대도 가지고 있을 때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가 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그 이솝과의 그 여우 심포도 있잖아요. 막 포도를 먹으려고 하다가 여우가 못 땄어. 그러니까 돌아서면서 에이, 저 심포도를 누가 먹어? 이렇게 갔다는 거잖아요. 이게 대단히 사실은 말하자면은 꼬인 거지. 그게 꼬인 거야. 자기가 하다가 안 되니까, 저건 이런 식으로. 끝까지 노력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지. 그래서 이런 질투심 있잖아요. 이런. 그래서 남의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남의 좋은 일에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시간이 없어서 뭐하지만은 그래 보면 그런 어떤 인생의 어느 단계 때 이렇게 정말로 나를 알아주고 따뜻한 한마디 해주는 이런 것이 이렇게 참 이제 잊혀지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찌 보면 사람 사는 데서 많은 말이 필요 없는지도 몰라요. 정말로 그 사람이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해 줄 수 있고 진정으로 축하해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셨죠? 이제 그러고 46쪽 보면 그 두 번째 시작과 끝에서 지호라고 했잖아요.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는 게 그 알아가는 순서가 지호락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아. 누구나 알긴 알아. 근데 더 오래 하는 사람은 어때요? 거기서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더 오래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더 오래 하는 사람 어때요?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오래 할 수 있어. 그러죠. 그 다음에 덕 불고 필류린이다. 덕은 애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알아주는, 남이 이건 내가 했는데 알아주지 못할까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하면 언젠가는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제 우연찮게 나는 캐대언 요즘 어쩌고 하잖아요. 나는 그걸 한 번도 안 봤는데 어제 우연찮게 어떻게 준비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떠서 짧은 영상들 이렇게 보면서 했는데 이제 나중에 한번 그런 얘기 이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지를 한번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는 이제 그의 외할아버지가 신영균 씨라고 그 배우였는데 그분이 사제를 500억을 거기 문화예술인들에서 희사했다고 그래요.
자손들이 잘 안 될 수 있겠어요? 그죠? 아니, 자손들이, 그렇게 하는데 자손들이 잘 안 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한다고만 하는데 그 생각이 이렇게, 참 나더구만. 그 다음에 47쪽 보면, 군자는 탕탕하고 소인은 장척척하다. 군자는 항상 마음이 이렇게 넓고 평온한데, 소인은 항상 마음이 척척하다. 근심스럽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공자님이 집에 이렇게 그같이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요요했다 그래. 요가 뭐냐면, 요신했다.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쭉 이렇게 펴는 거 있잖아요. 기지개 펴듯이. 우리가 마음이 즐거워야 기지개도 켜져요. 예? 예. 기지개를 켜고, 이렇게 뭐라자면은, 요자가 이렇게 고개를 약간 이렇게. 그럼 우리도 이따가 여러분 한번 해봐요. 고개를 약간 이렇게 해봐요. 아, 귀엽네. 귀여운 거야, 맞아. 공자님이 이렇게 하셨대. 그죠? 예. 고개를 살짝 하면 누구라도 귀엽잖아요. 근데 소인은 장척척하다. 소인은 항상 절대 근심스럽게 살지 마요. 근심스러운 마음에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요. 아셨죠? 그러면 논어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덕경부터 해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가 하죠. 예. 제가 이제 포교당 이제 주재하면서 법년사에서 이제 한 12년 동안 매주 이제 경전 강의를 이렇게 하니까 별걸 다 했어요. 별걸 다 하고. 스님들 강원에 맨 처음 들어간 치문 있잖아요. 그것도 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어느 모살이 스님, 우리가 비군이 될 것도 아닌데 이거 배워야 돼요. 우스갯소리로 그러던데 막 그렇게 하고. 이제 장자도 했는데 사실은 논어 있잖아요. 논어 이렇게 어느 때 되면은 정말 이거 한번 이제 강의 한번 꼭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이제 평생에 이제 하나의 이제 바람이란 바람인데, 그만큼 제가 이제 논어를 너무 이제 사랑하고, 그리고 또 실제 이제 신도들 이렇게 법문을 하면 제일 인용해서 이야기에 이렇게 양념을 해서 하기가 좋은 게 논어예요. 논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논어를 그렇게 봤죠. 그래서 뭐 새로운 해설서 이렇게 나오면은 또 새로운 뭔가 이야기거리가 있나 해서 그렇게 사서 보고 뭐 지금까지 이제 그랬어요.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만 아내라는 이제 제자가 그걸 묻거든요. 무엇을 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어질다는 거 있잖아요. 인. 그러니까 이제 공자님이 그래. 그러니까 어느 제자 갈 때는 인이 뭐냐니까는 애인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이랬는데, 이 상수제자, 그러니까 같은 답도 질문하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야. 공자님은 그래. 극기복례다 그래.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거다. 우리는 어때요? 부모에게 예를 들어서 효도한다, 뭐 스승에 대해서 뭘 한다 이러대 쳐봐요. 근데 조금 뭐 하다가 어때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거나 좀 뭐가 심통이 나면 사람들은 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것도 왜 그래요? 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중국의 이렇게 동양의 사상들을 결국은 우리가 용심한다 그러잖아요. 마음을 쓰고 하는 모든 것은 나는 어찌 보면 이 하나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주 쉽게. 극복하라는 거예요. 아까 뭐 시기 질투심도 그것도 극복해야 되고, 뭐 불효다, 뭐 존경심이다, 뭐 이런 것도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항상 그 정도 선에서 멈추고 말지. 그죠? 그래서 극기복례다. 참, 이 말이 나는 그렇게, 참 좋더라고요. 이긴다. 그러니까 무슨 기독교도로 무슨 승리자다, 또 어쩌다 이런 것이 뭐예요? 결국은 다 극복하는 거야. 수행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이겨내가는 과정이지. 그러니까 그게 혼자 힘으로 생각으로 안 되니까 어때요? 이연불도 해야 되고, 절도 해야 되고 이러는 거지.
가만히 있어도 되면은 안 해도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48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지금 다는 책들은 너무나 이제 유명한 중국의 그런들이니까 꼭 불교 공부를 아니더라도, 이런 것은 이렇게 한 번씩 좀 보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그런 말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고백하자면은 내가 이제 큰 틀은 이렇게 짜지만은 이 세세한 이런 것은 내가 일일이 책 보고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챗 GPT한테 물어서 한 거니까, 뭐 그렇게 한번 보세요. 그럼 이제 노자, 장자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여기에서 하는 사상은 뭐냐면은 은일주의야, 은일주의. 그러니까 육아랄지 전통적인 중국의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의 일에 참여하는 거야. 세상 일에 참여하고. 이제 이것을 육아 사상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중국의 사상의 특질이 뭐냐면은 왕한테 뭐 할 때 참언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했잖아요. 그 사대부들, 육아의 사람들은 그 말 하다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것이 중국을 버텨준 힘인 거예요. 직언할 수 있는 거. 그게 사대부의 가장 큰, 말하자면은 그 언로가 트여 있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제 이렇다고요. 그런 이제 도덕경은 그하고는 좀 달라. 이래저래 뭐 한 삶인데 내가 뭐 하고 싶은 욕심과 탐욕만 버리면 굳이 그렇게 위험을 감수할 일이 없는데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러고.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안 하면 돼. 근데 안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 내가 왜 안 하는지에 대한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왜 안 한다는 생각이, 그게 이념이 분명해야 즐겁게 하지. 그런 것이 없으면은 시골에서 물러나서 살면은 너무 그것도 힘들잖아요. 패배주의자 같고. 그래서 여기서 도가에서는 뭐냐면 이제 은일주의를 얘기하는 거야. 세상을 번거로운 것을 피해서 자연 속에 살고, 대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과 더불어서 욕심을 버리고 이렇게 사니까 그 사람의 타고난 수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수명이 있다고 치면 그걸 다 누리겠어요, 못 누리겠어요? 막 끼어들고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위험해서 끝나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뭔가 좀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그것보다는 나는 가늘고 길게 살겠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편안하게 자기 가족들도 위험을 안 끼치고 살고. 어떤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라고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선택하라면 어떤 걸 하겠어요? 그죠? 근데 편안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이 들면 되지, 나이 들어서는. 근데 젊어서는 그게 돼요, 안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삶을 괴롭게 하는 거야. 그래서 중국의 그 사상이 좀 참 서양 철학이니 뭐 이런 것하고 비교했을 때 중국의 이렇게 사상들이 참 특이한 점이 뭐냐면 나이에 따라서 생각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나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30이면 뭐 입신이고 40이면 불옥이고 그러잖아요. 불옥이 뭐예요? 자기 삶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실컷 40년을 살아놓고 내가 이거 잘못된 길이었나? 이거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50대면 어때요? 지천명이다, 50대면. 내 운명을 아는데 누구를 탓해요? 누구를 원망해요? 내가 내 운명을 안다 치면, 나는 내 길이 그게 그렇구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0대는 어때요? 이순이라, 이순. 귀가 순조롭다는 뭐인 건 어때요? 말이 걸리지가 않아, 말이. 그 다음에 70이 되면은 뭐 종심소욕이 뭐 불려고 이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하나의 이치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 말이지. 예? 70은.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시는 건데, 나는 실제 이렇게 살았거든요. 내가 30대 때, 20대 때는 어떻고 30대 될 때는 30대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30대 때
그 책상 앞에 편말에 붙여놓은 게 그 말이었어. 달리는 말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럼 열심히 산다 그랬고. 이제 40대는 부록이잖아요. 부록. 그래서 내가 40대 들어서는 내 길에 대해서 절대 그 의문을 갖지 말아야지. 그렇게 살고. 50대부터는 누구를 원망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60대부터는 진짜 이제 공자님처럼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그래 나는 지금 그렇게 누가 이렇게 와서 뭘 묻고 이렇게 하면 이제 몇 살이냐고 물어봐. 몇 살이냐. 그래서 이렇게 뭐 하면 예를 들어서 30대나 40대 이랬잖아요. 물어보면 지금은 그런 건 나이가 아닌데 알 나이가 아닌데 그냥 지금 열심히 사세요 이래. 조금 있으면 하지 마라 그래도 철이 드니까 열심히 하라고 그래. 근데 50이 돼서도 김장할 때 배추를 숨을 죽이려면 뭘 해야 돼요? 소금을 한 바가지 뒤집어 써야 돼. 그래야 숨이 죽어요. 그래야 김장을 해. 근데 50이 돼서도 숨이 안 죽고 팔팔하면 어때요? 그냥 그대로 겨울 나야지 뭐. 밭에서. 그래서 그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런 지혜 있잖아요. 이런 게 참 나는 중국의 이런 사상들이 좋아. 다 그렇게 얘기를 해. 계절에 따라서 가져야 되는 마음. 가을은 어떤 계절인 줄 알아요? 가을의 정서는 뭔 줄 아세요? 쓸쓸하고 우울한 것이 가을의 정서예요. 그러니까 가을에는 다 우울해져요. 나 혼자만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가을에는 다 우울해져. 나도 벌써 찬바람 불면 우울해져. 그리고 악기는 무슨 악기가 듣기 좋은 줄 아세요? 기타? 기타는 가을에 너무 튀지. 현악기 있잖아요. 아쟁이니 첼로니 바이올린 이런 현악기가 감상하기 좋은 게 가을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계절에 따라서 음악도 그렇고 우리 정서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배워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노자에서 얘기하는 도교나 노자에서 얘기하는 그 삶을 누린다는 거 있잖아요. 누린다는 거. 그러니까 그건 선택을 해야 돼. 그냥 위험해도 그냥 그렇게 갈 건지 나는 그냥 순탄 안 하고 이렇게 살 건지 이렇게. 이거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서 가만히 있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나중에 이제 도연명 나올 건데 그래서 그 도연명이라는 그 시인 있잖아요. 그 사람 이렇게 일찍 이렇게 물러나서 그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그 수수밭을 크게 이렇게 읽었는데 반은 술 담글 것, 반은 식구들 밥 먹을 것 이렇게 딱 하거든.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마차를 타고 쭉 가다가 막다른 길 있잖아요. 그 가면은 한참 이렇게 울고 왔대. 막다른 길에 가면. 그러니까 그렇게 은일하겠다고 온 그런 천재적인 이런 사람들도 막상 삶의 갈림길이랄지 막다른 데 가면 어디로 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 이 말이죠. 어려워. 근데 이 사람이 국화를 그래 좋아했대. 그래서 어렸을 때 저 시골에 그 화단이랑 이렇게 담장 밑으로 그렇게 황국이 많이 피어 있었는데 그래서 올 여름에 봄부터서 내가 작정을 하고 탑전대에 황국을 심어봤어. 그 쿠팡에 그것도 다 와. 쿠팡이 진리야, 쿠팡이 진리.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노랗게 막 피어나고 하는데, 그거 보니까 향기롭대. 그래서 이제 그 공자가 적극적으로 끼어들어서 살고, 그러니까 육아에는 모든 것이 틀에 박히고, 체제고, 뭐고, 관계고, 뭐,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이랬잖아요. 예? 부부간에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게 관계들이야. 그러면은, 그런 사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격식을 따지고, 예를 따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좀 어떻겠어요? 생각만 해도 어때요? 그 명절에 그 시댁에 가고 이러려면 어때요? 좀 깝깝하잖아요. 예? 예는 깝깝한 거라고요. 말하자면. 엄격하게 깝깝해. 그러면은 계속 깝깝하게만 살면은
되겠어요? 안 되죠. 그 마음을 한 번씩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아니 어떻게 1초도 안 가고 술 좋아요, 좋아요. 많이 드세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축제 때는 그래서 바쿠스라고 그래서 바카스라는 신이 있잖아요. 인도도 소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즐거운 자리에는 술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 전혀 뭐 하지 말고. 아, 똑똑한 학생이 하나 있네. 그래서 그걸 한 번씩 풀어주기 위해서 그런 관계를 풀어주기 위해서 뭐가 있느냐. 그래서 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와 악이 동양 사상에 맞으면 두 축이라. 하나는 예로서 사회 긴장감과 질서를 잡고 하나는 뭐예요? 한 번씩 풀어줘야 돼. 그게 뭐예요? 악, 음악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깝깝하게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가죠? 술이래, 술. 자,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노자는 그러려면 어때요? 스스로 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신념이 있어야 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유와 무소유도 하면 무소유도 어때요? 무소유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 나는 적게 가질 거야. 그렇지. 아니 근데 필요한 것만 가지지 이게 이제 병이라. 다 필요하지. 그거 병이라. 욕심이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에이, 그러면 60은 아직 젊으니까 너무 그렇게 일찍 준비하지 마요. 좀 이따. 다 버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자. 이제 그 도덕경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장자는 노장사상 그러잖아요. 장자는 거기서 여기 조금 더 가면 여기는 이제 굉장히 유쾌해. 삶을 유쾌하게 보는 거예요. 그 경전경에 하면서 내가 장자 강의까지는 같이 신도들하고 했네요. 그래서 이제 이 장자에 보면 굉장히 그 우화가 많아. 비유로 들어서 하는 이야기들이 많아. 그 다음에 그 우리가 현실 속에 사는 이런 것을 이야기로서 얘기하기 때문에 장자는요, 그 우리 뭐 신도들 법문할 때도 그렇고 어디서 이야기할 때 너무너무 써먹을 게 많아. 장자는. 너무 재밌고 너무 많아.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해 볼게요. 조삼모사 알죠? 조삼모사. 조삼모사가 뭐예요? 삼, 모, 저녁, 모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원숭이를 이제 키우는데 원숭이에게 내가 너에게 도토리를 내가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게 이러거든.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난리야. 난리를 쳤어. 그래서 이 사람은 가만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까? 이러니까는 원숭이들이 좋다고 그래.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말하자면 해설하듯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 이제 사유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의 문제 그 주제를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양하게. 자, 첫째, 총량이 그러니까 아침새 저녁 4시나 또 아침 4 저녁 3시나 총량이 어때요? 몇 개로 똑같아요? 똑같지요. 그러면은 그렇게 아침에 4개 주는 걸로 하거나 이렇게 한다 그래도 나는 손해볼 것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렇죠? 총량이 같다면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어때요? 괜히 어쩔 때는 갑질을 하고 싶어.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4개 주면 좋아하는 것으로 알면서도 기어코 3개를 줘. 아니, 그렇지 않냐고요. 갑질을 해, 갑질을. 그 별것도 아닌데, 손해가 나는 것도 없는데.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같은 값이면 좀 상대의 기분 좀 맞춰주지?
장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왜 그래? 아니 그 사람이 상대방이 원하고 그렇게 뭐하고 하는 것을 원하고 그렇게 해달라는데 좀 해주면 되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삶이 어때요? 되게 부드럽지? 부드러운 거예요, 이게. 노자와 장자고 이런 사상들이 그냥 부드러운 거라고요, 부드러운 거. 그러니까 공자님의 사상도 더 그래. 논어에 그런 얘기 하나 있는데, 그런 얘기 있거든? 어떤 사람이 식초를 자기한테 빌리러 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식초가 없어서 옆집에서 빌려다 줬어. 옆집에서 빌려다가 옆집은 친하니까 빌려서 줬어. 근데 공자님의 부처님도 그렇고 성인들도 그렇고 공자님도 그렇고 뭐냐면 사람들이 그럼 제자들이 이제 항상 물어. 그게 잘한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 잘한 일입니까? 이렇게 묻거든. 자, 솔직히 한번 해보자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내가 없는데 자, 아니 원래 시간. 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시끄러워. 자,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나머지는 뭐예요? 예, 그러면 안 돼. 이것은 맞아. 지금은 이것은 철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가 사유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얘기해야지. 앞으로는 그런 걸 자꾸 뭐 물어보고 하면은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얘기해야 무슨 진도가 나가지.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하라고요. 공자님은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 없다고 하면 그만이지. 그건 좀 과하다 이래. 자, 거기에 이제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왜 그러냐면, 자요? 아니, 근데 이것은 그 다음에 해석은 안 나와 있어. 어디서. 해설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내가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신도들 법문하면서. 자, 이 사람한테 식초를 빌려줬거든? 자, 식초를 빌려줬던 그 이웃집의 사람이 식초를 어느 정도 됐는데도 안 줘. 그러면 식초를 달라고 할 때 누구한테 달라고 하겠어요? 아니, 자기 이웃집 그 사람한테 달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동의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자기 원래 빌려놨던 사람한테서 여기 자꾸 달라고 하니까 좀 주라고 이래. 주면 그만인데 그게 이제 안 될 수가 있어. 그죠? 자꾸 이제 얘기를 한다 쳐봐. 그럼 자꾸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주기 싫다거나 어떤 경우가 생겼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자꾸 이 사람이 달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식초도 아니잖아. 안 그래? 빌려온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네 식초도 아닌데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네가 지금 괜히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일이 꼬이죠? 일이 꼬여요. 그러니까 얌전히 있으면 될 건데 네가 빌려다 왜 주냐 이런 게 일을 꼬인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공자님 얘기는 그냥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없다고 하면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 사람이 필요한 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인정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관계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대단히 복잡한 문제를 우리한테 주지요. 그래서 절대 그런 경우 우리가 이제 오지랖 넓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안 좋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고전을 통해서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 지금 얘기했지만 그거든. 아니, 총량이 상관없다면 그냥 상대방이 그렇게 하잔 그냥 그대로 좀 해주지 이런 게.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 이제 괜히 이제 그렇게 자기가 한번 안 된다고 했으면 이제 안 되거나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건 삶이 유연하지 않죠? 이런 거. 삶의 유연한 자세를 이제 조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쓸모 있음과 없음인데 목수가 산에를 갔어. 나무를 베려고. 그 큰 나무가 있길래 갔더니 느티나무야.
그래서 이렇게 그 느티나무 보면 다 썩어 있잖아요. 다 썩어 있거든. 어디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 아이고, 뭐, 못 쓰겠네. 뭐, 이런 나무, 뭐, 이거 어디 쓸모없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 갔어. 그날 밤에 그 목신이 나타났어. 그 옛날에 그런 얘기 있어. 그 복천암에 앞에 보면 큰 그 나무가 있는데, 한 스님이, 선방 스님이 아침만 되면 거기로 막 발로 차고 주먹으로 하고 이러면서 운동을 한 거야. 근데 한 번은 목신이 나타나는데 무릎이 파랗게 멍이 들어가지고 왜 나를 그렇게 패? 이 스님이 막 다음날 가서 세수대야 물 가지고 와서 막 그래 닦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목신이 나타나서 그러더래. 이 목수 양반. 내가 지금 나이가 800인데, 800년인데, 내가 이렇게 오래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 그렇지. 쓸모없으니까 이렇게 오래 산 거야. 내가 쓸모없으면 벌써 어떤 놈이 배가도 배갔지. 그러니까 절에서도 그런 말이 있네요. 잡목이 산지킨다 이래. 네. 잡목이 산지킨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보면은 잘난 사람은 다 여기저기 뭐 가다가 막 누가 보살이 채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냥 아이고 저 어떻게 같이 살아 이러면은 하다 보면은 그냥 그 노스님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랑에서 노스님들 마주치고 이러면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잡목이 산지킨다. 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삶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너무 재밌죠. 그 다음에 이제 장자 중에 하나는 그래서 여기는 노장 사상은 비어 있는 거 있잖아요. 비어 있음. 비움. 세상용. 결국 이건 뭐 저도 어려운 문제고 누구도 다 어려운 문제예요. 뭐예요? 욕심인 문제예요. 욕심을 줄이면은 편안해지는데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고달퍼지고 줘도 뭐가 있어도 기쁘지 않고 이러게 되거든. 비우라는 거다.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수양이다 공부니 모든 것은요.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안 하지.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 뭐예요? 욕심을 줄이라는 거예요. 욕심. 그것뿐이에요. 그거 하나라고요. 사실은. 그 하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장자는 뭐냐? 즐거움은 나온대요.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즐거움은 허에서 나온대요. 마음을 비워야 인생이 즐겁대요. 이것은 60 넘으면 이제는 이거 연습해야 돼. 그 70 넘으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셨죠? 이게 장자. 그 다음에 여시춘추. 60페이지. 내가 이 30대 때 애독서가 여시춘추였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책이야. 왜 바뀌었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떤 마음으로 살았지 해서. 지금도 봐요. 가끔 지금도 봐. 여시춘추. 나는 무슨 지금 이야기를 할 때 내 경험을 솔직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뭐냐면은 사람이 공부를 해가는 것도 그렇고 그런 때 어떻게 뭘 해가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의 이렇게 그 예로서 그 생각을 하시라고 그래서 나는 그런만 하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30대 때는 저는 그게 참 큰 복이었죠. 30 이때에 은사 스님이 방을 줬어. 탑전에 방을 하나 줬어. 방이 있으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책을 마음대로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선방에 그냥 다니거나 하면 책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책을 마음대로 사볼 수 없잖아요. 해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슨 어서 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할지 내 토구를 어서 해야 될 때 이런 생각이 이제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그러고 책을 봤는데 그때는 뭐 통장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이제 1년에 이렇게 좀 모으면은 한 100만 원 정도 모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서점에서 거래하던 서울의 도서총판이 강남의 한양문고라고 있어.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한테 이제 송광사 여기 불일 서점으로 해서 그렇게 구매하는 걸로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좋다고 그래. 그래서 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100만 원이 모여지면 거기를 가서 그 책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특히 뭐 10권짜리 뭐 이런 전집들 있잖아요. 이런 책을 마음껏 사볼 수 있었어요. 그냥 사면은 못 사지. 그래서 난 그런 뭐든지 전집류 이런 책들을 그래도 많이 봤어. 그건 또 싸니까. 그럼 한 3박스씩 정도 살 수 있다고요. 그리고 탑정 골방에서 이렇게 봐. 근데 사람들은 그 나를 보면 그러거든. 내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아니 맨날 그 축구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언제 책을 봤냐고. 그래서 저녁에 보지 언제 보냐고 이렇게 했거든. 그렇게 봤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러면서 이 여시 준추도 이렇게 했던 건데 여러분도 정말 책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그 여시 준추 꼭 한번 봐보세요. 여시 준추.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할 말이 없네. 여시 준추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없어. 요즘 와서 이렇게 해보면은 그때 이런 생각도 나고. 근데 이거 이번 강의 준비 들어가면서 옛날 책은 이제 다시 꺼내서 보는데 내가 30대 때부터서 그 책은 몇 번씩 봤지요. 내가 갖고 있는 3권짜리인데. 그럼 밑줄 그어놓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밑줄 그어놓은 것들이 보면 내가 젊어서 이렇게 그 밑줄 그을 때 내가 뭔가 감동이 있으니까 밑줄을 그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그대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그 마음이. 그러면서 그것을 밑줄 그으면서 했던 생각이 신기하게 그대로 그래 느껴지대. 이렇게 세월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경 65페이지. 시경도 이제 뭐냐면 이제 아주 오래된 그 중국의 이제 시 문학인데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기원전 11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시는 공자님이 다 편집을 해서 모았고 그래서 그 말이 있거든. 시 301원이 폐지왈 사무사다. 거기 보면은 농민들이 농사 짓고 이렇게 하면서 서민들의 그런 애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진솔하게 묻어나는데 그 생각에 시경에 시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딱 했을 때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 그렇게 공자님이 평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세 종류인데 풍은 민중의 노래, 안은 고귀한 계층의 노래, 송은 제례에서 거기 그 예하잖아요. 예를 뭐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사시니까 서울 종묘 이런 데 못 가봤죠? 가봤어요? 나는 지금 여기 놀아서 지금 살고 있는데 10년인데도 나는 아직 순천만도 안 가봤는데 종묘까지 다 가봤는데 종묘 이런 데 보면 분위기가 참 그렇거든요. 근데 그 김건희는 맞으면 그것을 그렇게 그 안에 그건 조선시대 때도 그 가실 있고 진짜 안에 있잖아요. 거기는 그걸 안 열었다 하거든. 근데 그걸 열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그 좋은 일이 있겠어. 그 66페이지 보면 시경에서 가장 유명한 시 5수고 있잖아요. 그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당기풍 너를 만날 때 나는 정말 기뻐했다. 너의 아름다움에 나는 홀려버렸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내 마음은 정이 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리라.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앞에는 사랑의 마음이고 뒤에는 말하자면 이별의 어떤 그런 이제 섭섭함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왕이여 성스러운 제사를 지내시오. 백성의 행복을 빕니다. 또 오른쪽 천하의 백성들이여 우리는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또 아래 왕이여 너의 덕을 노래하라. 백성들이 모두 따르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의 노래인데 이걸 이제 음악에 운율을 붙여서 이제 시로 노래를 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그 시에 보면은 사람들이 일하면서 각각의 그런 민요가 있잖아요.
다 이렇게 이제 민요라 이 말이죠. 일할 때건 뭐 할 때 이렇게 같이 그 부르고 하던 이제 이런 소리 이런 것. 그 여기 이제 그래서 사랑과 삶의 애환, 이별에 관한 아름다운 시구 20개. 이랬더니 챗GPT가 이렇게 주더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71쪽, 농사와 노동, 그리고 성실한 삶에 관한 유명한 시구 30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아시아권 있잖아요. 인도 이쪽, 유럽은 전부 거의 밭농사예요, 밭농사. 밭농사고 척박하고, 그리스 같은 데는 할 게 올리브밖에 심을 게 없고, 이렇게 다 척박한. 그러니까 거기는 어때요? 일찍부터 지중해랄지 이런 데를 나서, 거기는 이제 무역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랄지 이런 데는 뭐예요? 유목민들이어서 끊임없이 이렇게 옮겨 다니고. 근데 이제 인도랄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뭐예요? 이제 농경민족들이니까 한 군데 정착해서 산단 말이죠. 그럼 한 군데 정착해서 가만히 보면 어때요? 다 보이잖아요. 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다 보여. 여러분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밖에 오가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1년 동안 가만히 본다고 해봐요. 그럼 어느 때 되면 옷이 달라지고 이런 거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가만히, 그러니까 뭐를 보려면 내가 움직이면 안 돼. 그러면 뭐, 그렇잖아요. 같이 움직이면 못 보는 거야. 나는 부동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켜보는 거야. 내 삶도 그렇고, 내 모든 그 나고 죽는 거라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어때요? 내가 관찰자 입장에서 봐야 돼요. 이게 명상이야, 이게 명상. 다른 게 아니고. 뭐 그렇게 어렵게. 내가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내 삶 자체도. 그러니까 하루면 어때요? 마음은 그런 거지. 오늘 오후에 시간이 예를 들어서 3시간이 있다. 그런데 내가 뭘 할까 하지 말고 내가 오후에 3시간을 도대체 나라는 놈이 그 오후에 3시간을 뭘 하는지를 지켜보는 마음으로 오후 3시간을 보라고요. 예?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발 떨어져 있어요. 한 발 떨어져 있어요. 한 발 떨어져. 그래, 근데 내 자신을 관찰자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생각을 하면 내가 관찰자를 내가 뭘 하는 것을 내가 보는 입장에서 볼 수 있어요. 더 깊이 보면 어때요? 내가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그놈을 또 봐. 그렇게 되죠? 차원이 점점 달라지잖아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누가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막 이렇게 누가 막 아프달지 어떻게 누가 말하자면 누가 이제 죽었다 할지 이런 경우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는 그것이 급작스러운 일에서 너무너무 놀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건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잖아요. 그죠?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더 좀 삶을 좀 초연하게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게 소리에 놀라지 않는 뭐라고 하죠? 사자처럼. 그러고 그 바로 그요. 놀라지 않아. 부처님은 성인들이고 부처님은 놀라지 않아. 왜? 놀란 것은 그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는 뜻이잖아요. 아는데 왜 놀래? 그죠?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알면은 놀라지 않는다고요. 알면 두렵지 않다고요. 모르니까 두렵고 모르니까 놀라는 거예요. 캐대현? 그거? 요즘 지금 한참 유명하잖아요. 그 인터뷰한 거 보니까 그러대. 근데 그 사람들은 왜 K-팝 이렇게 하는데 왜 그게 한국 사람들이 그걸 잘할까 이렇게 하는데 그걸 철학적으로는 누가 이렇게 잘 얘기를 안 하대. 근데 다음에 한번 시간 나면은 얘기할 수 있을 건데 거기 보면 그래. 자기 엄마가 말이 씨가 된다고 항상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어렸을 때부터 말이 씨가 된다. 씨가 뭐예요? 씨가 종자고 그게 인연이 시작되잖아요. 그 말이 말하자면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운명을 어떻게 할지 그런 말들 하나하나가 어느 날 보면은 내가 그 뿌린 씨앗이 밀밭이었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게 노동과
농사와 노동 그리고 성실한 삶에 관한 유명한 식구 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춘추 번노인데 그 한나라가 진나라를 이제 그 멸망하고 그러면 한 유방이 이제 그 한왕조를 열잖아요. 한왕조를. 그때 한나라에서 그 유학으로 나라에 그렇게 그 정치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 그 체제를 그 정치 체제적인 이 그 논리를 이렇게 그 제공했냐면은 이 그 동중서 이 사람이 했어요. 이 사람이 했어. 근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 이 춘추본노를 쓰느라고 3년을 썼는데 그 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에 이렇게 휘장을 쳐놓고 마당을 한 번도 안 보고 썼다는 거라. 마당에도 한 번 시선을 안 주고 썼대.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도 꼭 그렇게 휘장을 치고 얘기를 했다네. 참 특이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춘추본노를 읽어보고 싶어. 근데 뭐 새로 나온 책은 없고 옛날 그 중고 책이 나오는데 중고값이 얼마인 줄 알아요? 15만 원이야, 15만 원. 근데 궁금해서 안 볼 수가 없어. 이제 에세이 선종사 쓸 때. 그래서 중고로 15만 원 주고 일부러 사서 이렇게 봤는데 그러거든. 그래서 지금도 나는 이제 오후에 책상 앞에서 책을 보기 시작할 때 되면 항상 동중서가 생각이 나. 이분은 세상에 창밖으로 시선을 한번 두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했다는데 말이죠. 그 생각을 하면서 자극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춘추본의 이제 그 중요한 문장들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79조 도연명 있잖아요. 아까 도연명 잠깐 얘기했죠. 송나라 때 그 주돈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평을 했어요. 도연명은 국화를 사랑했고 그 당나라에 와서는 그러니까 당이라고 하는데 그 어떤 사람은 이태백 있잖아요. 이태백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당나라가 그 이세민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초대 이제 그 왕조를 연 사람이니까 근데 당 왕조 전체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당나라 때 와서는 목단 있잖아요. 모란을 사람들이 좋아했대. 중국이 당나라 때가 실크로드도 열렸을 때고 그래서 베네치아까지 그렇게 그 무역로가 열리고 이때 그렇게 화려했어. 이때 이렇게 화려했어. 그래서 당삼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 중국 여행 갔었을 때 그 낙양에 그 서쪽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와서 거기서 이제 기차를 타고 역으로 오면서 이렇게 실크로드를 따라서 쭉 이렇게 오는데 그 낙양에 도착했었을 때 이제 서안에서 낙양으로 왔었을 때 새벽 4시에 기차가 도착해가지고 호텔에서 이제 한두 시간 자고 2시간, 3시간 또 나왔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사람들이 아침에 막 여기저기 다니고 하는데 비가 오더라고. 근데 막 피곤한 눈으로 보니까 막 그 색색의 우산들 있잖아요. 막 그걸 쓰고 가는 그런 것이 막 꿈 같아. 그게 그렇게 이채롭고 그래. 비 오는 날 그렇게 색색의 우산을 쓰고 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점심을 먹겠다고 이제 어디 그게 국수집을 이렇게 들어갔어.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스님들도 고르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조그만 꼬맹이가 그 엄마하고 둘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수제비, 우리식으로 하면 수제비. 그걸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그게 너무 맛있어 보여서 나도 저걸로 먹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보기는 막 그게 면이 그 노릇노릇하니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근데 딱 먹으니까 이제 보통 거기는 그 양고기나 이런 걸로 육수를 내잖아요. 한 입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비가 되게 약한데. 그래서 배는 고프고 날은 그렇지. 근데 그것을 한 입도 먹지 못하고 이렇게 그 나오는데, 막 울 뻔했네. 그 생각이 나. 그래서, 근데 거기
올 3월 불사 때 그 국사전에 이제 행사하면 그 위에 우리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 뜰 아래서, 거기서 아래를 보니까 그 국사전 중간 뜰에 있는 게 그게 모란이야. 모란이라고 나 이제 목단이라고 하는데. 이게 빨갛거든. 빨개. 그래서 그걸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막 너무너무 땡볕에 덥잖아요. 근데 그때 그 파랗게 피어있는 그 꽃이, 아, 이래서 이 모란을 부귀의 꽃이라고 했나, 이래 싶으면 그렇게 이채롭더라고. 아, 참. 근데 도연명은 그렇게 국화를 좋아했대. 그래서 국화는 그 은이라는 자의 세상을 피해서 숨어 사는 사람이잖아요. 은이라는 자의 꽃이다, 이래, 국화. 여기 83쪽 봐보세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한 잔의 술과 국화꽃 한 송이, 그것이 나의 세계 전부이다. 국화가 지면 나는 술을 따르고 술이 비면 나는 고독에 잠긴다. 바람이 불어 국화를 흔들고 술을 기울여 내 마음을 이루한다, 이랬죠. 그러니까 대신 이제 이 사람들은 어쩌겠어요. 마음에 그렇게 물러나서 있어야 되는 그 적막함과 어찌 보면 또 좌절감도 있고 세상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피해서 와 있어야 되는 이 지식인의 이런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사람들이 도연명을 좋아하잖아요. 옛날에 뛰어난 정치가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뭐랄까, 요절하거나 그런 시인들 있잖아요. 이런 시를 그렇게 좋아해. 그래서 모태통도 구론이나 이하라고 하는 당대 20대 중반의 요절한 천재 시인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시를 그렇게 좋아했다 하고, 알렉산더도 거기 일리아드 호메로스 책을 그렇게 전쟁터 당장 가지고 다녔다고 이렇게 하고, 나폴레옹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러시아로 그때 들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독일에 이제 괴테가 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이미 유럽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이미 번역돼서 이렇게 사람들이 퍼져 있었고, 그때가 아직 이제 20대 중반인가 이랬지, 괴테가. 근데 나폴레옹이 일부러 자기를 찾아와서 하룻밤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또 베토벤도 만나고 이제 이렇게 했다죠. 그리고 전쟁에서 지고 퇴가가는 그 와중에도 다시 괴테를 또 찾아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의 애환과 슬픔과 그런 질곡을 얘기한 이런 문학가들, 문장가, 이런 사람들 보면 이야기하고 싶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 중에 참 내가 괴테를 참 좋아하고, 근데 서고에 말하자면 유럽 여행 갔을 때 괴테 방에서 거기가 이제 도서관으로 그렇게 책을 주고 했다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찍어서 이제 흑백으로 지금도 내 방에 그걸 걸어놨거든요. 괴테. 그래서 괴테와 의테와 이런 책 좋아하는 사람 그런 거 한번 보세요. 내가 만약 글을 할 수 있다면 법정 스님 정도 이렇게 됐으면은 그렇게 대화하는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 한번 써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그런 사람들이 이런 문학, 대문호들 있잖아요. 다 그렇게 시들을 좋아하고 그렇게 전쟁 가도 마음 품고 다니고 이랬어. 그게 이제 그게 그래도 보면은 그렇게 이안이 되고 그랬던가 봐. 아까 누가 1초도 안 머뭇거리고 술이라고 그래서 그래도 이거라도 한번 잊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왕이지. 붓글씨를 잘 썼잖아요. 근데 왕이지는 거의를 그렇게 사랑했대, 거의. 우리가 연부를 하잖아요. 연부를 어산이라고 그래, 어산. 고기 여자, 매산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기 여자, 물고기 있잖아요. 물고기 어자에 몇 산이야. 옛날에 어떤 스님이 이렇게 어느 산을 지나가는데 큰 그렇게 호수처럼 연못이 있는데 물고기가 이렇게 앉아서 쉬는데 물고기가 이렇게 놀더래. 근데 물고기가 노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연불 은율이 생각이 났어. 그래서
그렇게 그걸 이제 붙였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영불이 어산이라 어사. 근데 이 붓글씨라는 게 이렇게 유려하게 쓰는 거잖아요. 근데 거의를 보면서 왕인제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래가지고 한 번은 어떤 사람한테 어렵게 해서 이제 그 거의 있는 사람한테 갔어. 거의를 좀 자기가 이제 좀 나한테 좀 파라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팔 수 없대. 팔 수 없대. 근데 그 사람도 왕인지가 뛰어난 명필인 줄 알아.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 그냥 당신은 맨날 쓰는 거니까 나한테 좀 글을 좀 써주지요. 그럼 내가 거의를 그냥 드릴게 해서 글을 써주고 그 그냥 긴 문장에 뭐 글을 써주고 거의를 얻어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 이제 왜 이러냐면 도연명이나 왕인지나 이런 것처럼 이때가 이제 한나라가 지나고 위진 남북조 시대 있잖아요. 이때가 이제 열리거든. 이때 이제 불교가 들어오잖아요. 이때 중국에서는 한나라 때며 전쟁에 뭐에 아주 위진 남북 시대 때 그 전쟁과 이런 것에 아주 사람들이 아주 질리지 맞아. 그러니까 이제 숨어 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했는데 이때 이제 불교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불교는 속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 그죠? 불교는 속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안 하겠어요? 가만히 놔둬도 잘 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놔둬도 잘해. 그러니까 부처님이 세속의 얘기 일부러 하지 않아. 더 다른 차원의 얘기를 이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때 자연 속에서 숨어서 은이라고 벼슬도 싫다. 다 싫다. 다 싫다고 그래. 또 뭐예요? 나 안 해. 뭐 좀 하지? 나 안 해. 이거 줄까? 아니, 나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 이게 간단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양에서도 로빈슨 크루소 있잖아요. 내가 또 로빈슨 크루소를 좋아해. 로빈슨 크루소가 그렇게 그 책이 나오고 나서 영국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그 별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자연 속에서 사는 거. 그 붐이 그때 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 하나가 얼마나 이 사람의 세상을 바꾸고 이래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위진 남북조 시대 때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그 속세에 집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도교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오파니샤드가 나오고 나서 불교가 부처님이 이 고단의 이 불교 사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바탕이 성숙돼서 만들어진 것처럼 불교가 들어올 때 그 위진 남북조 시대 이때에 벌써 중국은 더 이상 속세에 미련을 갖지 않고 뭘 줘도 그거 별로 흥미 없어 이제 맞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출가주의를 표방하는 불교가 들어와서 했는데 이제 불교가 들어오고 이제 번역부터 시작됐거든요. 번역부터 시작됐는데 사람들이 불교에 반했어. 중국 사람들은 문장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 외우는데 이 사람들이 불교를 보니까 생전 보도 듣도 못한 말인데 벌써 세상을 초월한 이런 그런 말들이 일단 불교의 그 문장들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아름답더라는 거라, 이 사람들이. 그 육아의 그런 빡빡한 현실 속에만 뭘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만 보다가 그런 것을 초월한 별 이렇게 세계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지식인들이 불교에 폭 빠진 거야. 그래서 불교가 그 짧은 시간에 들불처럼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경전들이 전부 다 번역이 되고 그리고 현장 스님 때까지 해서 전부 경전에 딱 번역이 되고 나고 어때요? 이제 번역이 다 됐대. 그러면 사람들이 책을 안 봐도 다 번역이 됐다 하니까 그것은 일단 끝났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이상 경전 이제 궁금한 것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때요? 그걸 놓고 이제 경전 이제 그만 놓고 참선을 해볼까 오로지 마음을 찾는 오로지 불성을 찾는 이렇게 해볼까 이래가지고 이제 선종이 이제 들불처럼 일어나면서 당송대 때에서
중국의 선종에 그렇게 꽃을 피웠던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1553년부터서 57년, 2010년도까지 1147년부터 그런 이제 보조 스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때가 중국에 이제 주자가 살 때고 이렇게 하거든. 그때 이제 보조 스님이 그 조주무자라는 이 화두를 이제 해석하고 그 진각국사가 선문염송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중국에도 그런 책이 없지. 1700 모든 화두나 이런 것을 다 망라해가지고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 이제 선문염송을 하셨고 그래. 그리고 그 스님이 진각국사가 출가할 때 보조 스님 꿈에 그 설두중현선사라고 그 백암록의 초고를 만든 그 스님이 일주문으로 들어오는 꿈을 꿨다는 거야. 그러니까 송광사가 대단히 그 선문에 이렇게 역사가 있고 인연토고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런 행복하게 신행 생활을 하고 밖에 살 일 없으면 절에 와서 놀면 돼요. 그래도 정업을 닦는다는 거라. 절에 오면 마음이 맑아지잖아요. 그래서 정업을 닦는 공덕이 때 절에 와서 놀면. 그래서 이거 이 많은 양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래도 왕이지까지 했고 다시 말하자면 위진남북조 자연주의 맞아. 이때에 불교가 들어와서 들불처럼 이제 번져가기 시작했다. 이 정도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